그렇게 1,00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했음에도 코스맥스는 미국 법인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드버티컬 리서처 오재석입니다. 지난 11일에 중국 정부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었었던 K뷰티 산업이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11월 22일에 대통령실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6년 만에 중국 OTT에 한국 영화 서비스가 재개되었다고 밝히면서 큰 화제가 되었었죠. 참고로 OTT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이 온라인을 통해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하는데요. 2016년에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여태까지 한국에서 제작된 콘텐츠는 중국 내에서 송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2017년에 공개된 도깨비나 2021년에 공개된 오징어 게임 등의 대작 드라마는 중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볼 방법이 없었죠. 그럼에도 한류 열풍은 아직 식지 않아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우회 접속 프로그램까지 써가면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중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광저우의 브랜드 뷰 플라자 광장에서는 할로윈을 맞아서 오징어 게임 실사판 행사가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엄청난 인파가 몰렸었다는데요. 오는 게 불법인데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면 한류의 인기가 아직 식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한령이 해제된다는 소식까지 들리자 화장품 관련 기업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K뷰티 산업, 즉 한국 화장품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2014년에 별그대나 2016년에 태양의 후예 같은 한류 드라마가 유행할 때 히로인들이 사용했던 화장품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중국향 화장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기도 했었거든요. 지난 영상에서는 이렇게 수혜가 예상되는 화장품 산업 중에서 화장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화장품 ODM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국내 3위 기업인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화장품 ODM 세계 1위 기업인 코스맥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는 1992년에 설립돼서 한국,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지에서 화장품 ODM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피 상장 기업입니다. 화장품 ODM 사업이 뭔지 궁금하신 분은 이전 코스메카 코리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해당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유로모니터와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코스맥스는 화장품, ODM, OEM 업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약 2%, 2020년 기준으로 2%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맥스에서 발표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25%가 코스맥스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30일 기준 기능성 화장품 승인 건수는 총 1,534건, 그리고 특허 등록 건수는 452건, 출원 건수는 866건 등을 보유하면서 화장품 제조에 있어서 뛰어난 기술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세계 1위 화장품 브랜드인 로레알부터 국내 2위 브랜드 업체인 LG 생활건강, 요즘 신세대가 이용하는 클리오, 닥터 자르트, 중국 화장품 시장 5손가락 안에 드는 퍼펙트 다이어리, 화시즈 등의 전 세계 다양한 브랜드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18억 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2017년, 2018년의 캐파 상승입니다. 저 시기에 코스맥스는 국내에서 화성 공장을 증축했고요. 중국에서는 광저우 공장을 증축하고 상하이 제2공장을 신설했으며 미국 진출을 위해서 코스맥스 웨스트를 설립해서 화장품 기업 뉴월드를 인수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대규모 생산 캐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만 차입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한 터라 재무구조가 다소 불안정하게 바뀌었죠. 다음 그래프는 2014년부터 최근 2022년 3분기까지의 재무상태표인데요. 2014년부터 꾸준히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특히 설비 투자가 집중된 2017년, 2018년에는 2016년 대비해서
부채가 80% 가까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 또한 2018년 338.93%까지 올랐는데요. 2021년에 1,39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성공하면서 현재 191.34%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쟁사나 동종업계보다는 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렇게 열심히 증설을 하였는데 과연 증설한 만큼의 수익이 잘 나왔을까요? 주요 손익계산서를 확인해 봅시다. 역시 캐파를 증설한 만큼 매출액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특히 공격적인 캐파 증설이 이루어진 2018년에는 매출이 42.51%나 상승하면서 1조 원대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실적상으로는 2017년에 중국 한학령 시행과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각각 8,839억 원, 1조 3,829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코스맥스 중국법인의 공이 큽니다. 다음은 중국법인 분기 실적입니다. 2020년 1분기에 잠시 코로나로 인해서 5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이내 중국 내 화장품 수요가 회복하면서 견고한 실적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보복 소비로 인해서 매출이 2020년 1조 3,829억 원에서 2021년 1조 5,912억 원으로 15.09% 상승하여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ROS라는 지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을 뜻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영업하면서 벌은 돈과 영업하면서 사용한 비용, 이자나 법인세 등의 부가적으로 사용한 영업의 비용까지 전부 고려한 수익률을 뜻하는데요. 본래 영업이익률을 구하려고 했었는데 공시나 IR 자료에서는 당기순이익만 확인이 가능해서 ROS를 구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역대 최고 매출액을 찍은 2021년 ROS를 확인을 해보시면 최대 11.10%로 매출액의 10분의 1 수준의 순이익을 달성했네요. 공격적인 캐파 증설이 중국에서는 아주 잘 먹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다시 전체 손익 계산서로 돌아와서 2020년을 자세히 보시면 마이너스 290억의 당기순 손실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중국 법인의 실적은 괜찮았는데 도대체 어디서 구멍이 생길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미국 법인의 무리한 증설에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2013년에 로레알 그룹으로부터 오하이오 로레알 솔론 공장을 150억에 인수하면서 미국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이후 2017년 뉴월드를 인수하기 위해서 146억 원을 출자해서 코스맥스 웨스트를 설립했고요. 다음해에는 520억에 뉴월드를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0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했음에도 코스맥스는 미국 법인에서 단 한 번도 흑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코스맥스는 뉴월드를 인수할 때 인식한 891억 원의 영업권에서 465억 원을 손상 처리했습니다. 여기서 영업권이란 코스맥스에서 뉴월드를 인수할 때 평가한 뉴월드의 잠재적 가치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권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래 값에서 웃돈을 주고 얼마나 더 비싸게 샀느냐를 나타내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법인의 손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코스맥스는 2020년 4분기에 영업권을 손상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영향이 코스맥스 전체 손익계산서에도 반영이 된 것입니다. 미국 법인에서는 공격적인 캐파 증설이 오히려 역으로 작용하게 되었네요. 적자가 계속된다면 추가적인 영업권 손상 처리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코스맥스는 미국 매출 비중이 10% 안팎이기 때문에 전체 실적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호실적을 기록하는 중국 법인의 매출 비중은 30에서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가 지속해서 우상향을 보이는 이유는 중국 매출 비중이 큰 이유가 되겠네요. 이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공세가 강화된 2022년에는 매출 성장이 둔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 증가로 영업이익 또한 악화가 되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지가 돼서
중국 내 화장품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물론 중국 경기가 많이 침체된 상황이라 2021년의 보복 소비처럼 화장품 수요가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수혜가 있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코스맥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코스맥스의 미국 법인도 공장 생산 시설을 통합한다든가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잘 진행이 돼서 코스맥스 미국 법인도 실적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코스맥스의 기업 개요와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